자, 3주 1차시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고전적 놀이 이론에서부터 시작해서 현대적 놀이 이론까지 굉장히 숨가쁘게 달려오고 있는데 느껴지시나요? 제가 강의를 막 하다 보니까 저 혼자 막 흥분해가지고 말이 막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컴다운해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마음의 단도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이때까지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조금 정리해보고 다시 들어갈게요. 그 학습을 좀 하실 때는 이제 특히나 지금 저희처럼 이렇게 이론을 할 때는 이론가가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이론이 막 많고 이럴 때는 이제 들었던 내용이 막 섞이기 시작해요. 이 말이 그 말 같고 저 말이 이 말 같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제가 그 아까 제일 첫 놀이 이론에 대한 페이지 중에서 고전적 놀이 이론, 현대적 놀이 이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갈래를 나눠드린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보시면서 제가 늘 얘기하는 뼈대, 구조 잘 생각하시면서 학습을 하시면 좀 더 시험 보실 때 혹은 현장에서 아이들 보실 때 이론적으로 적용하실 때 조금 더 유용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전적 놀이 이론은 지금 등장하면은 너무 헷갈리니까요. 좀 밀쳐놓고요. 이번 차시에는 현대적 놀이 이론을 조금 떠올려 볼게요. 현대적 놀이 이론에서 저희가 지난 차시 때 정신분석에서 얘기하고 있는 프로이드의 놀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봤고, 삐아제가 얘기한 인지발달 안에서의 놀이, 이걸 또 좀 봤어요. 그죠? 그래서 삐아제가 얘기했었던 거는 인지발달에 조금 더 초점을 둔 아이들의 놀이 상태를 보는 이야기를 좀 나눴고, 정신분석에서 얘기하고 있는 프로이드는 아이들의 정서발달 영역 안에서 내용을 좀 들여다봤어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대적 놀이 이론에서 프로이드 봤고요. 삐아제 봤어요. 오늘 이 시간에 3주 1차 시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볼 내용은 지금 바로 페이지에서 보고 계신 것처럼 현대적 놀이 이론의 사회문화적 상호작용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회문화적 상호작용 이론은 어쩌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삐아제의 인지발달 이론하고 많이 연결되어져 있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유인 즉슨, 자,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페이지에도 나오는데요. 어디에 관심을 두었대요? 인지요. 누가요? 비고츠키가요. 사회문화적 상호작용 이론의 가장 대표적인 학자는 저희가 러시아에 있었던 비고츠키라고 하는 학자를 꼽습니다. 이분도 사실은 이제 러시아의 대표적인 학자인데 워낙 인지발달에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이분은 인지발달뿐만이 아니라 다른 영역에도 되게 관심이 많았고요. 제가 알기로는 문학이나 이런 예술 쪽에도 조예가 깊으셨던 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재미난 거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생애사가, 자 보세요. 그러니까 단순히 아이들에 대한 인지 발달에만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혹은 자기가 일하고 있는 의사 영역에만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어디에도 관심이 있었냐면 예술, 문학, 그죠, 음악, 미술 이런 데 다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비고츠키라고 하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그죠? 주변들을 봤더니 자기가 맺고 있는 커넥션들이 많은 거야. 연결고리들이 많은 거야. 그래,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우리는 이런 뭐가 중요해? 상호작용이 중요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삐아제처럼 첫 출발은 아이들의 인지발달이나 인간이 가지게 되는 인지발달, 사고발달에 대한 관심이 많았지만 사고를 발달해 나가는 과정은 뭐가 필요해 라고 얘기하냐면 상호작용이 필요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특히나 상호작용도 각 문화마다, 그쵸? 문화가 가지고 있는 가치나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가치나 양식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문화 안에서 가지게 되는 상호작용의 방법도 달라진다는 거야. 그래서 인지발달을 그냥 단순히 삐아제처럼 아이들은 사고 발달하는 가운데 놀이를 써야 돼 이렇게 본 게 아니라, 인지발달이 중요하기는 한데 그걸 어디에서 더 많이 봐야 된다? 사회문화적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곳에서 조금 더 의미를 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본인이 가지게 되는 사실은 생애사적 환경에서 주는 영향과 본인의 이론을 정립하고 확립하는 데에 반영되는 내용물들이 좀 있다라는 것. 아마 그거를 여러 학자들을 배우시게 되면, 경험하시게 되면 조금 더 잘 보실 수 있게 되는 기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비고츠키라고 하는 학자도 기본적으로는 인지발달이나 사고발달에 관심을 두었지만 아이들이 가지게 되는 인지발달이나 사고발달이라고 하는 것이 삐아제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연계적인 순서나 지식을 구성하게 되는 동화와 조절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적응적인 과정으로 본 것이